안녕하세요. 토스로 송금하지 마세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1년 8월에 송금을 평생 무제한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송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마다 회사에서 이제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좀 재밌고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해봤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는 토스에서 플랫폼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인증팀을 비롯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담당하는 온보딩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시스템과 그런 그 제품 사이에 이제 간격을 좁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스가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 2015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에서 토스페이도 되고 또 50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 비교도 가능한 이런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도 있고 또 저도 많이 쓰는 이제 토스 쇼핑 그래서 최저가로 이제 부대찌개도 살 수 있고 오뎅도 살 수 있는 쇼핑과 그리고 걷기만 해도 혜택이 주어지는 이제 만보기 같은 이런 서비스들 이 비금융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토스 하면 아직도 송금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사회초년생일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토스를 가입해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게 워낙 불편했다 보니까 좀 이런 사용성 혁신에 되게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를 송금하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계좌번호를 넣으면 사실 은행도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추천된 은행을 누르면 금액을 넣고 이제 생체 인증만 진행하면 바로 이제 송금이 되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송금할 때 보통 한 1, 2초면 송금이 가능한 그런 아주 빠르게 송금이 가능한 구조인데 사실 송금에는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받는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사기꾼인 거죠. 이 사기꾼이 나를 속여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저희 토스가 사용자 경험의 진심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에는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뒤에서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 금융거래 차단 화면을 만나보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사실 엔간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만나볼 수 없는 그런 화면인데 사실 하루에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는 이 화면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 송금은 뭔가 안전하게 지켜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런 인지가 되면 이제 이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그럼 사용자의 송금은 실시간으로 이제 차단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화면 자체는 이렇게 단 하나의 화면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 뒷단에는 사실 저희 FDS라는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DS는 이제 Fraud Detection 시스템의 약자로 뭐 사기, 부정거래, 뭐 도용,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이상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금융 거래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막아주는 그런 로직이 이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AML이라고 해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하는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저희가 Regulatory Tech, 그래서 규제 산업에 맞는 이제 레그테크 기술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스에서는 이 FDS 시스템이 24시간 매주 7일 365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동작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거창하지만 그 동작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턴 혹은 이제 룰이라고 말하는 룰을 설정을 하면 그 룰을 기반으로 이제 탐지가 되는 구조고요. 그 룰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만 50세 이상의 회원이 회원가입 1시간 이내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송금을 한다. 그럼 사실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고액 송금을 한다는 건 뭔가 이 유저가 원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차단을 하거나 이제 보호를 해주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런 룰들을 저희가 보통 수백 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도용에 대한 룰, 그리고 피싱에 대한 룰, 이런 이제 각각 그런 부정거래 사고의 그 유형에 맞는 룰들을 만들어서 그 사고 자체를 저희가 뾰족하게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룰들을 결국 잘 만드는 게 FDS의 성능이 이제 큰 이제 목표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정거래를 오히려 많이 맞아보고 또 이런 업력이 길어서 이런 운영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인
그런 경우에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FDS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 전통 금융사에서는 그런 노하우를 일일이 다 모으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솔루션 업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FDS랑 AML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토스도 최초에는 이런 솔루션 도입을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토스는 송금량이 정말 많이 있고, 가장 많을 때는 1초에 최대 100건까지도 송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화면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한 뭐 3, 4초에서 5초 이내에 다 송금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실 이 피싱범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피싱범들이 사실 저보다 토스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피싱범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또 그걸 되게 대응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루션을 쓴다면 아마 이런 기민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토스는 이제 FDS도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FDS에 저 입사했을 때만 해도 FDS F가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저에게 이런 큰 뭔가 제품을 맡기기가 어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뭐 열어주고, 또 이런 거를 같이 구축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어떠한 뭐 허락이나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았고, 뭔가 사용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런 시스템을 결국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할 거면 또 제대로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굉장히 앰비셔스한 목표도 잡아보고, 그래서 부정거래 영권으로 가자. 근데 사실 부정거래 영권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 북극성을 향해 가는 와중에 일단 보이스피싱을 먼저 없애보자,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유형, 아니면은 뭐 자녀를 사칭하는 유형, 이런 보이스피싱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을 먼저 탐지해보자라고 저희가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이제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이제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 났어. 그래서 엄마 핸드폰 개통을 해야 되니까 신분증 4번 좀 보내줘.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이제 사고가 시작이 되고, 아니면 이제 링크를 보내서 엄마의 링크 들어가서 뭐 좀 해줘 하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그 악성 앱을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앱 자체에 이제 해킹을 해서 정보를 이제 빼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녀 사칭 피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폰 고장 났어. 이제 자녀 사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분증 4번이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김토스 회원의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이제 토스 로그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송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더 파보니까 이 송금 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 IP에서 송금이 일어났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토스 명의로 로그인이 일어난 게 24시간 이내다. 그리고 중국 IP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송금이 일어났다. 이거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룰로 만들어서 이제 각각이 이제 피처라고 저희가 말하는 이제 조건인데, 이 피처들을 모아서 이제 룰을 만들어서 이제 탐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중국 IP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IP 정보는 할당된 대역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의 대역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P만 보면 이 IP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행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따로 이제 구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 IP인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 IP에서 송금이 일어난다고 사실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제외 동포분들이 이제 토스를 사용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24시간 이내라는 특수한 조건, 혹은 이제 비밀번호 변경 같은 특수한 조건을 같이 버물려서 그렇게 룰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정상 사용자와 이제 비정상 사용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정상 사용자들은 사실 송금할 때 저희가 매일매일 100만 원씩 송금할 일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송금을 뭐 닷건으로 송금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 IP를 차단을 했더니 피싱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저희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피싱범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국 IP를 막으니까 어디서 송금을 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에서 송금을 했는데, 그 범죄도시에 보면 그 초롱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한국 총책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송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피처들을 또 어떻게 잘 뽑아서 룰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뭐 갤럭시와 아이폰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대부분 이제 최신 폰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이 2025년이니까 최소한 2022년 이후에 그 발매된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인데, 사실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7 같은 2017년, 2016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런 핸드폰에서 갑자기 로그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총책들도 뭔가 중고폰 아니면은 이제 오래된 폰에서 이제 계속 그 디바이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도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알아내서 이러면은 이제 과거의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이상건들을 막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의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출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 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정직하게 일일이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SM-S931N이 이제 갤럭시 S25 올해 출시된 이제 갤럭시 S25의 그 모델명이고, G991이 뭐 노트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삼성에서 관리하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저희가 디바이스에 토스 앱을 설치하게 되면 코드를 인식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애플 기기 혹은 이제 다른 그 제조사의 기기들도 저희가 어떤 그 특수한 코드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모았고, 그래서 각 코드별로 이거는 어떤 모델 이름이고 언제 출시됐는지를 다 일일이 정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스 내에서 1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던 디바이스 개수가 무려 1054개였는데 1054개를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1054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사고가 일어난다 하면 저희가 바로 출시 연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룰을 세팅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저희 개발자분이 테스트 룰을 세팅해 주셨는데, 세팅해 주시자마자 바로 이제 피싱범을 잡을 수가 있었던 그런 또 성과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슬랙 메신저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개발자분이 테스트 룰을 세팅을 해주시고, 뭔가 이런 게 이상 탐지가 된 것 같다, 확인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제 팀 안에 공유가 되면 서로 이게 실제로 사고가 맞았는지 데이터 분석가 분께서 더 그 분석도 해주시고, 또 저희 토스 CX라는 저희 그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FDS만 모니터링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매니저분들께서도 같이 탐지된 이력들을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은 로그인 이력이 뭔가 수상하다, 그리고 해당 디바이스에서 로그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이런 피처들을 더 뾰족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싱범 바로 잡았었고, 이제 좀 무거운 주제에서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로블록스라는 게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몰랐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DAU가 4,300만인가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게임인데, 사실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60%가 16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사실이었는데, 어느 날 이 로블록스로부터 이제 토스에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서 이제 토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한 그 유저 중에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 결제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사고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이제 로블록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지 하면서 제가 들여봐봤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라는 이런 이제 유형을 저희가 이제 차지백 프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했지만 사실 그 하지 않았다고 이제 잡아떼고 이제 환불을 받는 이제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파보니까 13살 그 고객이 이제 로블록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캐시템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로블록스 안에서 제일 비싼 캐시템이 14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14만 9천 원을 이제 토스페이로 결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환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로블록스에 환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4만 9천 원을 결제를 하고 환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제 환불을 총 80번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해드신 돈이 1,200만 원 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0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차지백 프로드라는 이제 어뷰징을 통해서 1,200만 원을 해드신 것인가, 저희는 판단이 필요했고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아까 모니터링 매니저분들이 탐지를 같이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니터링 매니저분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이게 진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정 지어가지고 이거 왜 그러셨냐 하면 안 되고,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 결제들이 일어났는지에 이제 탐색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에 또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5시 이후에 다시 전화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거 왜 환불을 한 거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했다. 이렇게 되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나름 로블록스가 굉장히 이런 그 자비로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듣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1,200만 원까지 이렇게 환불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기준 뭐 로블록스 그 캐시를 뭐 결제 환불 뭐 2회 반복 이러면 저희가 이제 차단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룰을 세팅을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막 계정 바꿔가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봅니다. 너 또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한다? 이러니까 그 뒤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K 초딩의 육아법이었던 그런 러닝이 있었고 사실 또 이런 어뷰징 케이스 말고도 토스에서 좀 신박하게 아니면 저희 토스만의 좀 자랑할 만한 그런 그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고거래 사기를 또 저희가 막아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엘사의 그 명품 가방을 75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되게 사고 싶어지잖아요. 왠지 이게 팔리기 전에 내가 빨리 득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근데 알고 보면 요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주소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그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뭔가 앞에 페이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름 모를 뭔가 저 숫자 842라는 주소가 이제 주소에 이제 붙어 있고 이제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 구매를 누르면 이제 로그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고 이제 결제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이런 페이지인데 사실 이 모든 게 그 피싱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 4, 5년 전부터 되게 횡행하는 그 수법이고 실제로 중고거래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하는 수법인데 그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런 글을 올리고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려고 하면은 이제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준 링크 눌러. 그럼 그 링크로 가면은 안전 결제, 뭐 안심 결제 가능해라고 해서 그 링크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본인의 아이디랑 비번이 그대로 노출돼서 이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노출된 계정이 그 어떠한 그 피해자의 계정이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새로운 중고거래 상품을 올려요. 그러면 그 상품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낚여서 이 사람은 거래력 있는 사람이네, 믿을만하네 이러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피해자도 또 2차 가해자로 또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수법이고 사실 이 수법을 제가 처음에 알고 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정말 뭐 중고거래라는 게 사실 금액이 뭐 75만 원이라고 해서 뭐 보이스피싱만큼은 그렇게 뭐 큰 금액이 사고 당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토스 기준으로 신고건을 보면 거의 중고거래 사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사실 저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거래 유형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고거래 사기마저도 좀 잡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되게 강력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파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팀의 서버 개발자분이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스쿼드 조직으로 돼 있어요. FDS 팀도. 그래서 뭐 PO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서버 개발자분이 뭔가 웹서핑을 막 하시다가 뭔가 좋은 소스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기나라라는 이제 네이버 카페인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 올라오는 글들을 모니터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거 뭔가 사기 스멜이 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엘사의 가방을 75만 원에 판다거나 골프채 세트를 45만 원에 판다거나 하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대부분 99% 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약간 다크나이트 같은 분들이고 그래서 뭔가 이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 DM을 보냈습니다. 이 핫카페 운영자분한테 DM을 보내가지고 혹시 그런 피싱 사이트들 주소나 그런 계좌번호 정보를 제가 어떻게 하면 얻어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알고 보니까 그 운영진분들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URL들 공유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저를 이제 토스 총각이라고 부르시면서 토스에서 온 총각이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러시면서 되게 그 많이 도움을 주셨던 이런 재미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URL을 그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URL 수집해서 들어가 보니까 최종 결제 화면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안심 결제 플랫폼인데 계좌번호가 나온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 옆에 쟤네가 교묘하게 무슨 페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서 송금할 때 저 이름은 나오진 않는데 그냥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안심하라고 저렇게 무슨 페이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결국 송금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계좌번호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송금을 막아주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피싱범들이 아까 중국 그 분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하냐, 토스 결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래서 토스에서 가는 송금을 이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구를 보고 이 안심 결제를 토스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다른 송금 앱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열이 받았었지만 좀 이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계좌들을 모아서 방어를 해준 금액이 무려 이때 2달간에 걸쳐서 저희가 30억 원을 보호해드리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피싱범들과도 싸우고 이제 중고거래 사기범들과도 싸우고 할 수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 중에서는 어쨌든 튼튼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UX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과거에 2019년, 20년만 하더라도 송금이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 유저의 송금을 막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송금 이후에 차단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송금 퍼널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입력했을 때는 계좌로만 판단을 하고 그 계좌번호가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이제 앞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UX는 앞단에서 보여주고, 그 뒷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UX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벨을 나눠서 아주 고위험인 경우에는 완전한 차단,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바텀 시트 형태로 이제 경고 문구를 보여주고 유저가 선택하게 하는 거죠. 송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서 UX를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보였던 이 룰들을 보셨을 때 이제 받는 계좌에 최초로 송금한다는 케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축의금을 친구들에게 보낸다, 아니면 뭐 그냥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 먹는다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최초 송금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중고거래 사기를 잘 발라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받는 계좌 최초 송금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10년 동안 송금을 이용해 오다 보니까 이 받는 계좌로 송금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트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굉장히 무거운 그런 데이터 마트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쓴 게 2015년 최초 송금부터 어제까지의 송금을 한번 이제 마트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마트는 어제까지의 불변의 가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지 않고 그 뒤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지나가는 데이터만 이제 합산을 해주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 B가 계좌 3으로 가는 금액은 500, 그리고 계좌 4는 34,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계좌 5에서 10만 원이 이제 오늘 발생을 하면은 이제 신규 계좌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고 이 오늘 최초 송금이라는 받는 계좌 최초 송금이라는 거를 이제 피처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서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기 의심 계좌라는 요 바텀 시트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많이 했고, 또 이걸 보시고 실제로 송금을 안 하셔서 그 저희가 보호해드린 고객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사기 의심 계좌 바텀 시트를 보고도 송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70%가 보고도 송금을 하시고, 또 많이 나는 날은 한 90%까지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터랙션 디자인을 기반으로 좀 애니메이션을 좀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넣고 다음 버튼 눌러서 이제 메모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보내기를 누른다 하면은 정말 이거는 안 보이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사이렌을 울리고, 그리고 송금하기 버튼도 한 딜레이를 줘서 한 0.2초 느리게 뜨도록 해서 송금하기를 누르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또 송금하겠냐고 한 번 더 물어봐서 이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을 했던. 그래서 요 UX를 적용하고 나서는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보호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이제 토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제 먼저 선 보상을 해드리는 이런 안심보상제 정책을 저희가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중고거래 사기, 피싱, 도용 같은 이제 고객이 이제 어떠한 부정거래 사고라도 당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스로 송금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사실 투스로 송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투스로 송금해야 하는 이유였고요. 사실 이런 FDS가 좀 계속 안전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안심보상제라는 이런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고거래 하실 때는 무조건 투스를 사용하시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올해 10년을 맞은 토스가 앞으로 100년, 200년 이렇게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저희 FDS 팀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시스템이 이제 365, 24시간 계속 돌아갈 테니까 이제 안심하고 믿고 토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